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장승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하게 되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 기독교인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리고 우리의 뜨거움을 표출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전통에서 간혹 벗어나거나 할 때 많은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와 시선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통을 벗어나서 성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서 만나볼까 합니다. 신갈장로교회 이광수 목사신데 저희 먼저 준비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갈장로교회.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돼가는 이광수 목사는 교회 사정에 맞는 가정교회라는 이름의 소그룹 목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다. 신갈장로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를 대신해서 성도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금요 가정교회 모임으로 4-5가정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동안 삶에 쫓겨 형식적으로 교회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는 진솔한 나눔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받은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다. 교회 전통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며 교회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신갈장로교회. 소그룹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목회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자. 네, 이광수 목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갈장로교회가 여러 가지로 주목받는 교회가 되어 있어서 오늘 모셨는데 예.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함께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교회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올해로 역사가 81주년 맞이한 그렇습니까? 교회고 저는 이 교회 부임한 지 올해 6월로서 만 3년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현재 교인은 출석교인 어른만 한 600명 정도 되고 청년 또 청소년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한 9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흔히 이야기하는 중형 교회로서의 아담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예, 또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깊은 교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부임하신 건 한 3년이고 예.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특장점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예, 말씀을 예. 들었는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열린 교회로서 문화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복지 선교를 감당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소그룹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원래 지금 80년이 넘은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들은 쭉 이어져 올 수도 있고 또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목회 철학을 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전통인가요? 물론 제 자신이 소그룹 목회에 대한 철학도 있지만 저희 네. 교회가 그 전에 그 구역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의 소그룹이 있었고 또 제가 오기 직전에 네. 전임 목회자가 한 2-3년 정도 셀 가족이라고 하는 예. 그런 소그룹 형태로 소그룹을 진행해 오다가 제가 와서 소그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하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신갈장로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 목회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좀 소개하시죠. 예,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제가 교회를 부임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특별히 소그룹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새롭게 특별히 저희가 남자 소그룹이 와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소그룹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부부 중심의 소그룹으로 새롭게 재편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남성에도 또 항상 중점을 두고 예. 예, 소그룹으로 실제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남성 성도들의 경우에. 예, 예. 예, 그럼에도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소그룹 목회 중심돼서 쭉 운영하시면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예배에 비원합니다. 예.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라고 그러죠 보통.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확한 예, 예. 표현이 일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네. 수요 예배를 저희가 없앴습니다. 아, 이유는 올해부터? 예, 예. 사전에 좀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예. 특별히 교회 사역에 집중화와 효율성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없앴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지역의 열린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또 전도 프로그램으로서 생명살림 어머니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30대, 40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어머니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스텝으로 저희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외부의 불신자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매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저녁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전도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저녁을 없앴고요. 네. 금요 심야 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그룹 모임이 주로 모이는 때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소그룹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요 심야 기도를 없앴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주로 말씀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한 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체되는 상황이 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대체를 하면서도 동시에 자체 내에서 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 또 사역자 훈련, 양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저희들 그런 자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육 시스템의 특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신갈장로교회가 추진하고 계신 양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새 가족이 들어오면 저희가 4주 동안의 안내를 합니다. 예. 새 가족 안내 팀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4주 후면 새 가족 수료를 하면서 새 가족 훈련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곳에서 이제 기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면 15주에 걸친 양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양육 훈련 같은 경우는 또 외부에서 이렇게 수평 이동 이사를 오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양육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친 후에는 제자 훈련을 20주의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이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되고 네. 외부에서 권사든 집사든 직분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제자 훈련을 마쳐야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사역자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예. 자,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대체할 수 있다. 예. 자,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히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주위에 오해도 있고 염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해 계신 교단이 기장이죠? 한국 기독교 장로 예, 기장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러 가지를 앞서가는 교단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어려움은 갖고 계셨을 법한데 그때 주의 염려들은 없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기장이기 때문에 사회 선교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기장이 또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 제사장적인 사역인 목양을 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모든 부분들은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동안 7, 80년대 역사 상황 속에서 우리 기장이 주로 사회적인 부분 때문에 사회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이지만은 네. 지금은 또 우리 기장 안에서도 이 목양적인 그런 목회를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연면은 없습니다. 예. 예, 복음에 충실한 그 일에 예. 대한 오해들은 좀 없으셨으면 예. 하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거 바꾸더라도 충분히 복음적인 요소가 교회 안을 덮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잘 갖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소그룹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소그룹에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예.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소그룹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제가 처음에 부임을 할 때 대부분 보면은 부임 신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부임 신방을 하지 않고 비전 미팅이라는 이름 하에 저희 교회 내 30개 그룹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미팅할 때 저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하고 만나는 팀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고 또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얻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네. 비전 미팅을 통해서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80년의 역사가 된 그 교회를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그룹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소그룹이 바로 직전에 저희가 셀 가족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셀 가족이 주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그런 그룹으로 모임을 형성해 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 그룹은 잘 되지만 남성 그룹이 와해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부 중심으로 네. 가정교회라고 하는 성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기존하고 좀 다르니까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이해하는 예. 일도 앞서야 되겠고 예. 또 목사님의 생각을 충분히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다 보면 더러 조금씩의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을 법하고 처음에 어땠을까요? 예, 저는 그것을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떠한 지혜가 좀 있었냐면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가는 그런 형태의 그룹이 아니라 저희가 1년이라고 하는 실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서 우리 옷에 맞는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에 맞는 옷을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리더들과 매주 교육을 하면서 같이 비전을 공유했고 또 분기마다 리더들과 함께 평가회를 통해서 장점이 잘한 점이 무엇인가 또 잘 안 된 부분은 무엇인가 네.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1년의 과정을 실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저희 옷에 맞는 그런 소그룹으로 이제 최종 만들었죠. 예. 그랬군요. 그 옷을 몸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게 되면은 항상 몸을 옷에 맞추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돼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맞춰가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년 되고 나서 그 성도들께서 목사님의 생각과 비전과 방법을 다 이해하고 예. 결국은 이제 적응을 시켰다 이런 결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성도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예.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설문조사의 평가를 저희가 보니까 젊은 층일수록 또 평신도일수록 이 가정교회에 대한 호응도가 참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되신 권사님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옛날에 구역을 원하셨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평가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 소그룹을 어느 한 틀로만 만들지 말고 다양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는 또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름은 가정교회지만 옛날 구역 모습대로 그대로 그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1년 지나 놓고 났을 때 많은 좋은 반응도 얻었고 원래 생각하신 기도하신 그 제목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소그룹의 모습이 남성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기존하고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하는데도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소그룹을 꾸준하게 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과 부흥 중심의 그런 교회 성장 중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수직적인 하나님의 신앙만 강조하는 그런 목회를 오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평신도가 사역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예.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평신도들이 정말 그 소그룹 속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사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신도가 동역자 개념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자니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바람직한 효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교회 안에서의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뭐 전도에도 또 효과적일 그렇죠. 것이고 예. 신앙 키우는 데도 그렇고 예.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또 더러 염려를 표출하시는 분들은 나중엔 다 그 부분에서 긍정을 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죠. 예. 그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생각들 오래도록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진정한 이 땅에서 요즘 우리 교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게 건강함입니다. 예. 건강한 교회인데 목사님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 어떤 모습의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분명한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우선은 모이는 교회, 세우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친교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네. 또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여 제자를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고 네. 또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속에서 저는 생명 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생명 살림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좀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생명 살림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복음 전도, 개인 구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생명 살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사랑 나눔 운동은 일종의 디아코니아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주위에서 염려하신 시각이 옵찬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예. 예. 목사님의 그 분명한 그 목표 철학을 가지고 또 밀고 나가고 계신데 예. 그분들과 함께 이런 특장점들의 생각들 많이 좀 공유하거나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더불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떨까요? 우선은 교회 내적으로는 저희들은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네.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교회 여러 가지 모습이 특징과 장점뿐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어려운 점의 하나가 이게 섬기는 일에 대한 이제 직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장로, 뭐 권사, 안수 집사, 일반 뭐 서리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런 직제에 대해서도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는 그게 큰 일일 수도 있는데 예, 잘 납득시키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제는 중요합니다.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직제는 모든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속에서 직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는 직제가 일종의 그 계급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것, 또 성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저희 비전에 함께 공유를 하시면서 섬김의 사역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또 소그룹의 저희는 리더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섬김이로서 그냥 장로로서 어떤 치리 장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섬김의 리더로서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교육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세게 그리고 힘들게 많이 좀 진행이 될 텐데 예. 그런 직제와 또 그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께서 오랜 전통을 갖고 계신 성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잘 수긍을 하시는 편입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좀 많은 분들이 그 저희 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만 해도 저희가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에 16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네. 현재 이번 학기에 100여 명 정도가 또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에 참여해서 저랑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또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새롭고 틀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그만한 노력과 애씀이 예. 훨씬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갈장로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하고의 그 교류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죠?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희가 그 지역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 열린 교회로서의 또 지역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축으로 특별히 문화선교와 복지선교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선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살림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물론 전도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을 위한 열려진 문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들 자체 내에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저희가 또 오픈하고 음악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 내에 신갈 미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학교를 통해서 또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그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네. 또 복지 선교 쪽에서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신갈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몇 차례 지역의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했지만 올해는 그 저희 교단의 지역의 4개 노예와 함께 저희 교회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뭐 전성이 그러신 것 같고 예. 이제까지 3년여에 걸쳐서 신갈장로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통보다는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해나가실지 기획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예, 저희가 그 2030년이면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신갈비전 2030이라고 하는 비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는 이 교회가 본질을 늘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열려진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또 정말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내내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서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옛것에서 많이 배우고 새것을 늘 추구하는 정신은 우리 교회에도 별다르게 적용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님의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는 교회 모습 하나 배웠습니다. 함께 하신 포커스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